어떻게 보면 남자라면 다 보는 음란물, 이게 왜 위험해?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단언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란물 자주 보면 당신 뇌가 썩어요. 이게 음란물 시청의 문제는 컨텐츠가 아니라 바로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바로 음란물 중독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까 어디서 쉽게 얘기하거나 상담하기가 껄끄러운 게 사실이죠. 저도 진료실에서는 상담을 꽤 하는데 방송에서 다룬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최근에 제가 익명으로 이와 관련된 사연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30대 초반 여성분이셨고요. 이제 결혼한 지 막 1년 넘긴 분이었는데 이분이 남편의 과도한 음란물 시청과 성관계 거부에 대한 고민을 제게 익명의 메시지로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남편분이 자기 방에서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하는 걸 보게 되셔서 충격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편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그냥 보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게 술도 아니고 마약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초에 네가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이런 걸 보지도 않잖아 라면서 아내 탓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께서는 이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 물어보셨고 정말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라면 다 보는 음란물, 이게 왜 위험해?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단언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란물 자주 보면 당신 뇌가 썩어요. 이게 음란물 시청의 문제는 컨텐츠가 아니라 바로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정신의학 또 뇌과학 근거로 음란물이 우리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 사례예요. 20대 대학생 A씨. 처음엔 단순 호기심이었어요. 주 1일 시청. 그런데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또 현실 연애에 흥미가 줄었습니다. 결국에는 매일 2~3시간 소비, 시험 기간에도 멈추지 못함. 본인은 말합니다. 보고 나면 후회하는데 이게 또 보게 돼요. 두 번째, 30대 직장인 B씨.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청하기 시작. 야근 후 습관화. 점점 더 현실 연애 관계보다 영상이 더 편해졌습니다. 아내와의 친밀감 감소, 성적 자극 역치 상승, 갈등 발생. 그는 말했습니다. 현실은 재미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음란물은 인간이 사실 생물학적으로 가장 성적 반응을 잘 느끼도록 인위적으로 설계된 자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적 자극은 어떻게 보면 생존과 직결되는 신호죠. 그래서 우리 뇌는 음란물을 볼 때 매우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 핵심 회로는 복측 피계 영역 측자핵, 즉 도파민 시스템인데요. 음란물 시청으로 성적 자극을 받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급증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현상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가 게리 윌슨인데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속적인 고강도 자극은 도파민의 과다 분비와 도파민 수용체 둔감화, 또 내성 형성을 유발합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약한 성적 자극으로 충분했는데 다음엔 더 강해야지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극 역치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콘텐츠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도파민 시스템이 과자극되게 되면 결국에는 일상적인 자극이 좀 밋밋하고 약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공부, 업무, 연애, 운동이 전부 심심해집니다. 왜냐고요? 뇌가 비교하기 때문이죠. 이 영상은 초고자극인데 현실은 너무 약해. 그래서 현실 동기 저하가 발생합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뇌의 도파민 보상회로의 민감도가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실제 성관계를 피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 뇌에서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는 전전두 피질인데요. 그런데 음란물 시청 같은 반복적인 강한 보상 자극은요, 이 전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뇌의 브레이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안 봐야지. 그러다가 밤이 되면 다시 시청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행위 중독과 유사한 구조죠. 음란물 중독은 단순히 성 문제만 발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울감이 늘어나고 무기력해지고 수치심을 느끼고 또 인지적으로는 자기 비난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회피하게 하는데요. 특히 음란물 시청을 반복하게 되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감이 되게 힘들어요. 이게 도파민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하면서 이게 기분이 확 다운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강박적 성행동장애를 충동조절장애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부 경우에 한해서는 명확한 임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시청이 중독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음란물 시청 시간 통제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두 번째, 음란물을 끊으려고 해도 자꾸 시청하게 된다. 세 번째, 이로 인한 현실 기능과 감각의 저하가 생기고, 네 번째, 관계 문제가 발생하며,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음란물 중독이 다른 중독과 좀 다른 점은요, 무제한의 접근성, 또 익명성, 이게 또 24시간 접근이 가능하고 또 즉각적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마약보다 싸고 술보다 접근이 쉬워요. 그러니까 반복학습이 빠릅니다. 가능합니다.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강한 자극을 줄이면 결국 도파민 수용체가 회복이 돼요. 실제 진료에서도 4에서 8주 정도 음란물 시청을 절제를 하면 집중력과 감정 안정, 또 성적 반응 정상화가 보고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음란물 시청의 완전 차단 기간을 설정하고, 또 음란물에 대한 트리거를 회피하고, 또 꾸준히 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전문의와 상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음란물 중독, 이거 정신과 가면 뭐 하나요? 약을 먹나요? 창피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정신과는 여러분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신과는 뇌와 행동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만약 내가 나의 문제를 자각하고 내원을 한다면 이 기준에 따른 진단을 합니다. 이때 의사가 중요하게 보는 건 통제의 실패, 또 사용시간 증가는 어떻게 되는지, 점점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지, 이게 업무나 학업에서 기능 저하가 생겼는지, 또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지, 또 음란물 사용한 다음에 죄책감에 시달리는데도 반복적으로 시청하는지 등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치료와 상담에 들어갑니다. 아까도 제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강박적 성행동 장애를 충동 조절 장애로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 1단계에서는 언제, 왜, 어떤 상황에서 보나요? 이런 질문을 한 다음에 환자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합니다. 보면 공통점이 다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좀 외로울 때, 또 밤늦게, 또 술 마신 다음, 업무를 미루기 직전에, 그럴 때인데요. 이러한 결과로 사실은 음란물 시청이 원인이 아니라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한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영상 차단이 아니라 이 감정 조절 훈련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다음 치료 2단계에서는 인지행동 치료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바로 음란물 중독의 핵심 치료예요. 치료 목표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자동사고 교정. 지금 안 보면 못 견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사실 조급해지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타이머 맞추고 30분만 참아보시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강박적인 충동은 파도처럼 20-30분 지나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트리거 차단. 혼자 방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거나 특정 앱을 삭제하고, 또 음란물 영상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대체 행동 훈련에 들어가는데요. 이 음란물 시청에 대한 욕구가 생길 때마다 운동을 하거나 샤워하기, 또는 맛있는 음식 시켜 먹기, 또 산책, 친구와의 전화, 이런 식으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보상회로 학습을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환자가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니다. 이 약물 치료가 고려되는 경우는 충동 조절이 매우 어려울 때, 우울증이 동반되거나 불안장애나 강박 성향이 동반될 때예요. 사용되는 약물은 보통 SSRI 계열 기분 안정제, 또 드물게는 충동을 조절해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성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충동 회로를 안정화시키는 목적이죠. 그리고 사실은 약을 좀 쓰면 끊는 게 훨씬 편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편안하게 끊을 수 있고 또 치료 성공률도 올라갈 수 있죠. 네, 가능한데요. 이게 반복적 과자극으로 둔감해진 도파민 시스템은요, 결국엔 이 자극을 줄이게 되면 회복됩니다. 임상적으로는 1달에서 2달 정도 절제를 하게 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현실적인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 자존감도 개선되고 성적 반응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고도 하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수치심 감소.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 변태 아니죠? 여러분, 이 치료는요, 이 수치심을 줄이고 건강한 행동을 구조화하는 과정이에요. 과도한 죄책감은 회복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발률을 올리죠. 치료 기간은 경미한 경우에는 1달에서 3달, 습관화된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우울증, 강박증,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같이 동반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완벽한 금욕이 목표가 아니라 음란물 시청에 대한 통제 회복이 목표인 거예요. 음란물 중독에 대한 치료는 대부분 혼자 시도하면 거의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우리의 의지보다 빠르고 강하기 때문이죠. 이 전전두엽은요, 피곤하면 약해져요. 이 치료는 이 환경 구조도 바꾸고 뇌회로를 다시 강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문의의 도움이 있으면 훨씬 쉽게 끊을 수 있죠. 음란물 중독 치료는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고 욕망을 조절하는 이 뇌기능을 회복시키고 다시 건강하게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혹시 지금 음란물 시청을 혼자 끊으려다가 반복해서 실패하고 계시다면 그건 의지 부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건 약한 게 아니고 전략적인 거예요. 문제를 자각하고 있다면 바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